S&P 500 ETF에 투자하는 또 하나의 방법, ETF 뉴스 코멘터리 시작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S&P 5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업종 상위 500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시가총액을 약 80% 이상 커버하는 지수이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연금 투자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지수 중 하나죠. S&P 500 지수는 1957년에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특정 이슈에 급등락을 하는 구간들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3.10%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PER은 약 2.87배, PBR은 4.8배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이고 24년 배당 수익률은 1.2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기업들로 연 4회 리밸런싱이 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성장하는 지수입니다. 과거 인터넷 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에 AI 시대의 대표 종목들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또 지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KB자산운용에는 이미 미국 S&P 500을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과 또 달러를 해지해서 원화로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 환 해지 없이 투자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이즈 미국 S&P 500을, 또 달러 강세가 이제는 꺾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라이즈 미국 S&P 500 해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됐죠. 이제 여기에 미국 S&P 500을 엔화로 투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ETF가 상장하게 됐습니다. 바로 라이즈 미국 S&P 500 엔화 노출 ETF입니다. 이 상품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고 원엔 환율 변동에는 오픈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 엔화의 변동이 ETF의 나브, 순자산 가치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엔화 가치가 원화 대비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수익,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ETF로 미국 S&P 500 지수와 일본 엔화를 동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출시된 거죠. 엔화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N1 환율은 한국과 일본의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고채 금리 차가 축소될수록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2024년 말 25bp 인상을 시작으로 2025년 동안 추가로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해 최종 정책 금리를 1%로 설정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지속될 경우 원화 대비 엔화의 가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1.5%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이런 경제 성장 회복은 엔화의 신뢰도를 높이고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죠. 또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일본 중앙은행 목표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물가 상승 압력이 통제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어 엔화 강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맞물려 엔화와 달러 간 금리 차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달러 대비 엔화 강세를 지지하게 되며 2025년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로 엔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강세를 지지해 줄 것이라 봅니다. ETF의 합성 운용에 대한 불편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ETF는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사서 지수를 따라가는 반면에 합성 ETF는 실제 자산을 사지 않고 약속을 통해서 지수를 따라갑니다. 이 약속을 스왑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면 실제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주식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S&P 500이 오르면 ETF도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합성 ETF는 실제로 주식을 사지 않는데요. 대신 증권사와 스왑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에서 ETF는 일정한 보수를 증권사에 주고 증권사는 S&P 500 수익률을 ETF 투자자에게 주죠. 결과적으로 ETF는 S&P 500 수익률을 얻게 되지만
실제로 S&P 500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스왑 계약에 따른 보수가 일부 발생한다는 점이 있지만 구조가 복잡한 ETF 상품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할 경우 기초지수의 성과를 완벽하게 추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도 합성과 일반 ETF가 둘 다 있지만 일반 ETF의 경우 LP 호가가 벌어지거나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합성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ETF의 경우도 복잡한 구조와 여러 가지 비용 구조로 인해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는 것보다 합성 방식이 더 투자자분들에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합성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또 일본에 상장된 S&P 500을 엔화로 투자하려면 일단 환전 수수료와 매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ETF를 활용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산이기도 하죠. 미국 S&P 500을 일본 엔화로 투자해보고 싶으시다면 1월 14일 상장한 라이즈 S&P 500 엔화 노출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